안녕하세요. 스테이블 디퓨전 코리아 소이랩의 최동현입니다. 네, 오늘은 스테이블 비디오 디퓨전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SVD라고 불리는 이 모델은 이제 제가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 4일 전에 오픈이 된 모델인데, 사실 연구용으로 처음 이게 오픈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4일 후에 아시다시피 지금 오픈 형태의 프로젝트들은 누구나 개발을 할 수 있고 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부분이 스테이블 디퓨전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컴피 UI에서 바로 서포트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테이블 디퓨전 컴피 UI에서 스테이블 비디오 디퓨전을 사용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2일이었습니다. 22일, 정확하게는 21일에 발표가 되었고, 스테이블 디퓨전 코리아의 류네언님이 관련된 포스팅을 남겨주시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이 스테이블리티에서 이 스테이블 비디오 디퓨전에 관련된 연구용 프리뷰 버전을 공개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오픈소스로 오픈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스테이블 비디오 디퓨전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링크를 눌러보시면 그 오피셜 사이트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영상이 이 SVD로 생성이 된 이미지예요. 스테이블 디퓨전을 기반으로 학습된 모델이죠. 그래서 관련 내용들 뭐 기덥이나 허깅 페이스, 리서치 페이퍼 등을 볼 수 있어서 논문 연구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에 있는 이 페이퍼를 누르셔서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대략 한번 훑어보시면은 단순히 지금 이번에 저희가 사용할 이미지 투 비디오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 외에 텍스트 투 비디오에 관련된 내용도 준비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3D 모델에 관련된 내용도 언급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저희가 기대해 볼 법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해당 페이지에서는 Git 레포지터리 관련된 부분과 훈련된 모델을 받는 허깅 페이스에 대한 정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된 거고요. 이 페이지에 재밌는 게 하나 소개가 돼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본인들이 이제 15일 기준으로 평가했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런웨이, 피카랩처럼 이 생성형 AI 기준에서 영상을 만들어주는 모델과 서비스를 비교했을 때 본인들 거에 대한 부분이 뭐 14프레임 기준, 25프레임 기준일 때 동등하거나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살짝 좀 더 좀 중립기어를 놓고 보는 편이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근데 하지만 제가 이걸 처음 사용해 봤을 때 그 첫 번째 감정은 사실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매우 좋았어요. Very good. 그래서 우선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하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것도 사실이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었던 게, A100에서 A100이라는 GPU 40기가와 80기가의 VRAM을 사용하는 그래픽카드에서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지금 4090이고 24니까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혹시 모르니까 그래픽카드 가격이나 봐야지 하고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가격이 40기가는 1,500만 원, 그리고 80기가는 3천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이고요. 물론 이게 가격이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역에 있는 그래픽카드 치고는. 그래서 이 포인트도 무려 10만 포인트, 10만 원씩 다시 페이백을 해주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권장 파워도 1600W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집에서 쓰기엔 너무 와우한 일인 거죠. 지금 4090도 따뜻해 죽겠는데 이것까지 돌리겠다고?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좋아지면 그때 한번 써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지금 보시면 24일이거든요. 24일 기준에 이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컴피 UI에서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서 이 스테이블 비디오 디퓨전 SVD에 관련된 부분들을 8기가 VRAM에서 25프레임 이상으로 걸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업데이트를 해놨어 라는 내용이 업데이트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요 위에 있는 링크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한 일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심지어 GTX 1080 8기가 VRAM에서도 생성이 가능해 라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AMD까지 지원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컴피 UI 같은 경우는 인베드 파이썬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요 링크 한번 눌러보시면은 요런 페이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한국어로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블로그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고, 이제 뭐 요 관련된 걸 해보려면 블라블라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게 있어요. 위에 비디오를 생성하는데 워크플로우를 원하시면 저장하고 컴피 UI에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약간 좀 갸우뚱하실 거예요. 제가 이게 어떤 건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페이지 안에서 한 번 더 들어가시면 이런 페이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방금 보신 페이지에서 여기서
예제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여기 눌러보시면 이런 페이지가 하나 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도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컴피 UI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인터페이스 위에 올리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SVD를 사용할 수 있는 셋업이 끝난다는 거죠.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A111과 사실은 같은 개념이지만 이제 노드 베이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각적인 부분이 확실하죠. 그래서 바로 세팅이 된다는 건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잠깐만, 근데 나는 컴피는 써본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 관련된 정보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뭐 설치 관련된 부분들은 뭐 이런 페이지 요 두 개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윈도우즈에다가 엔비디아를 사용하시는 부분들은 이렇게 릴리스 페이지를 그냥 링크에 들어가셔서 받으시면 돼요. 요 페이지 가셔가지고 지금 가장 최신의 그 컴피 UI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포터블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엔비디아 CPU only라고 되어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여기에 있는 컴피 UI 원본 페이지에 가셔서 각 인터페이스 혹은 운영체제에 맞는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놀랍게도 AMD 관련된 부분도 지원이 되지만 이 맥에 관련된 애플 실리콘 아시죠? 여기에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여기 보면 다이렉트 ML에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AMD 관련된 부분 서포트도 굉장히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설치 과정이 다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다는 거, 요것만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은 그냥 아까 보고 계셨던 그 페이지에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요거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데, 컴피 UI에는 기본적으로 이 매니저 세팅이 없기 때문에 요 관련된 부분 링크를 누르셔서 요런 걸 저희가 얻어내셔야 되거든요. 나중에 분명히 쓰실 일이 생기실 겁니다. 요건 반드시 설치를 하시고, 설치하는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그 컴피 UI를 설치하시게 되면 그 안에 커스텀 노드라는 폴더가 있는데, 그 폴더 안에다가 지금 있는 요 명령어를 통해서 설치를 해주시고 다시 실행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그게 다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워크플로우 상에서 없는 노드 때문에 미싱 노드가 뜨면서 이거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지금 보고 계신 이 인터페이스 상에서 인스톨 미싱 커스텀 노드를 하셔가지고 해결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혹여나 이 관련된 부분이 설치나 혹은 이 사용 방법이 좀 어려우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된 내용을 좀 바탕으로 다음 영상을 제작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스테이블 비디오 디퓨전 요 모델, SVD 모델의 경우에는 저희 그 스테이블 디퓨전에 보면은 모델 폴더 있잖아요. 그 모델 안에 보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그 안에다가 저희가 SVD라고 폴더 하나 만드셔가지고 그 저장해 주시면 돼요. 그게 답니다. 요거 누르시고 관련된 모델 정리해서 받아주시면 된다. 그것까지만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컴피 UI를 처음 실행하시면 이런 디폴트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세팅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뭐냐면은 지금 원본 이미지를 텍스트 기반으로 생성을 하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SVD로 이미지로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 거야 라는 프로세스인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는데,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요 안쪽에 가시면은 예제 페이지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서 요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다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그 내용들 설명을 좀 한번 더 곁들여 드리자면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을 해놓으면 이 옵션에 관련된 설명이 있는데, 이게 뭔지 하나 매칭해 드릴게요. 지금 보면 비디오 프레임, 뭐 모션 버킷 아이디, FPS 증강 수준 이런 게 있는데 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고,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비디오 프레임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 있는 요거랑 매칭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모션 버킷 아이디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모션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의 모션의 어떤 세기를 조정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FPS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증강 수준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높아질수록 더 많은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노이즈 양이 높을수록인데 이미지가 초기 이미지와 굉장히 덜 유사해진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위에 있는 여기 있는 CFG 값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보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제가 예전에 생성했던 이미지를 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아까 SVD 폴더에다가 따로 저장을 해놔달라고 한 거 있죠? 그거를 바꿔주시면 세팅은 끝났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시드 넘버를 제가 이전에 생성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넣고
여기를 고정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바로 Q를 누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고요. 결과물도 굉장히 빠르게 잘 나옵니다.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이 하단에 있는 이미지는 이쪽에 원래 버튼이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활성화가 돼 있어서 이렇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쌓여서 저희가 스택을 쌓아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뷰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빠르게 결과물이 나왔는데 한 개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요걸 한번 제가 오크 여전사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가지고 관련된 부분도 세팅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거의 영화처럼 나오는 걸 또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엔 또 엘프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엘프를 또 넣어주고 또 생성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엘프 관련된 부분도 정말 멋있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하죠. 하지만 제가 이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뭐냐? 바로 프레임 인터폴레이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게 8프레임이잖아요. 약간 좀 끊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끌어올리려면은 원래는 뭐 제가 토파즈라고 하는 AI 프레임 인터폴레이션 및 업스케일 관련된 솔루션을 상용 솔루션을 사용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번에 한번 보여드리고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레딧에서 굉장히 좋은 정보를 하나 발견을 합니다. 이 내용 관련돼서는 또 소이랩의 김원호님이 제보를 해주셨고요.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이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아마 내려갔을 수도 있는데 이제 2080 Ti에서 이 SVD를 돌려서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링크를 가서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댓글 중에는 나는 이런 워크플로우를 사용했어 라고 한 부분들이 들어있었고 그 내용을 또 찾아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링크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분이 만든 하이레스 픽스 필름이라고 되어 있는 JSON 파일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걸 받으셔가지고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이런 세팅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일부 노드의 경우는 아마 지금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미싱이 뜨실 거고 그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여기에 있는 매니저를 눌러주신 후에 당황할 필요 없으십니다. 눌러주신 후에 요거 눌러셔서요. 요거 누르셔서 여기에 있는 인스톨 미싱 커스텀 노드를 눌러주시면 관련된 부분들을 설치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걸 다 설치하시고 나서 리스타트 해주시면 관련 오류가 해결이 되실 거예요.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세팅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파일을 올리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아까 사용했던 이미지 한 장 제가 이렇게 올려놓도록 할 거고요. 이제 여기다가는 모델 폴더 세팅해서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제가 아까 눈을 깜빡일 때 사용했던 시드 값과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제공되고 있는 이 안쪽에 있는 컨디셔닝이 원래 제가 사용하던 거랑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는 거의 다 됐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업스케일 관련된 부분에서 이 VA를 하나 더 사용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그냥 기본형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바꾸어 놓을 거고요. 이 세팅 그대로 제가 결과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Q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성했던 이미지 영상이 여기서 생성이 되기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생성을 눌러놓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SVD에서 만들어진 게 있어요. 이렇게 결과물이 있는데 이 결과물을 내부에서 업스케일과 그리고 이제 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을 차례대로 진행할 수 있게 방금 워크플로우가 짜여져 있는 거고 그런 모델들이 다 지금 저 워크플로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용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서상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작은 해상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이즈를 키우고 중간중간 프레임이 없는 프레임들 이 사이 프레임을 보관을 시키면서 프레임 수가 늘어날 수 있게끔 셋업이 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게 이 결과물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만 하더라도 프레임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 결과물을 좀 보여드리면은 훨씬 더 프레임이 부드러워지고 중간에 인터폴레이션이 잘 된 결과물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인터폴레이션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만들게 된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근사합니다. 앞으로는 아무래도 이 SVD에 관련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강력한 성능이 기대 이상이라는 점은 아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보시면서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또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해서 또 멋진 작품들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된 모든 내용은 마쳤고요. 자, 이제 뭐 SVD에 관련된 내용들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뭐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관련된 내용들을 또 바탕으로 또 좋은 컨텐츠를 제작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